겨울철이 살찌기 쉬운 계절이란 증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다시 보여드리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래서 활동량을 늘려야 되는데 자, 운동을 못하는 날이 있어도 움직임이 0이 되는 날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겨울은 운동하기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움직임의 총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1시간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머지 23시간은 아주 가만히 있다고 하면 에너지 소비의 총량을 따지면 운동 1시간 했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운동 안 해도 하루에 조금씩 활동을 해서 그 에너지 소비를 채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내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중에 언제 내가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있을 때 한 시간, 두 시간,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걸 유지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니트 운동이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가볍게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이제 뭐,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지,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런 니트 운동을 해주시면은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에너지를 잘 모으게 되면 하루 총량으로 따지면 내가 밖에 나가서 한 시간 달리기 못했어도 작은 활동들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인 제임스 르바인이라는 의사분이 대중화를 시켰고요. 이 표를 보면 이제 같은 식사, 같은 운동을 시켰는데, 네, 이제 하루, 그 외에 니트라고 하는 일상생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일상생활 활동량을 얼마나 늘렸는지 보는 거예요. 10번 그래프를 보면 좋은데요. 일상생활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비를 막 시키니까요.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죠. 네, 지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트를 잘 하기만 해도 하루에 300에서 1700kcal 정도 칼로리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300에서 1700 정도라면 굉장히 소모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활동량들을 모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뭐 태산, 그래서 니트 차이가 체지방 누적의 차이를 설명할 정도로 컸다라는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고 비슷한 운동을 해도요, 평소 니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살이 덜 찐다는 거고요. 이 사람이 살이 찌고 안 찌는 차이를 저렇게 구분하죠. 근육량이 적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이 사람은 조금 먹어도 살이 쪄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숨 쉴 때 쓰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 거기다 추가해야 될 개념 바로 니트라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낮은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생활 패턴을 바꿔서 니트 활동량을 높이게 되면 나도 에너지 활동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다이어트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방어 전략이 중요하고요. 불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높은 목표 잡으면 실패 확률이 높고요. 1kg 증가하는 것까지는 제가 허용을 해드릴게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논문에서도 겨울철에 평균적으로 0.5kg까지는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를 드릴게요. 겨울철에 내가 1kg 늘어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겨울은 잘 빼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왼쪽 보시면 누구나 매년 겨울 조금씩 살찐다. 내년 봄에 빼는 야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 시즌은 겨울은 아니다라는 거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가 다이어트 핵심 시즌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때 노력을 집중하셔야 되고, 겨울철에 하셔야 될 것은 봄철에 너무 힘들지 않게 미리 좀 준비를 해놓자는 거예요. 겨울에 3kg, 4kg 늘어버리면 봄에 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겨울에 최소 1kg 증가하는 선까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생존 본능과도 가까운데요. 일단 추운 환경을 우리는 이제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모드가 활성화되죠. 살이 이제 쉽게 찌게 되고요. 그다음에 계절 변화가 음식과 대사 패턴을 바꿔요. 먹는 게 바뀌고 에너지 쓰는 게 바뀌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는 각종 연구 결과들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능적 식욕 신호가 계절 변화에 민감한데 일조량 햇빛이 줄어들고 날씨가 추워지면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식욕이 오르고 평소보다 달달한 거, 살찌는 거, 요런 게 더 당기는 경우가 많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능이 작동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를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루틴을 정해 놓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겨울처럼 추우니까 좀 따뜻한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춥고 힘들어요. 겨울이라는 시간 자체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떤 욕구가 있냐면 따뜻한 것에 대한 욕구가 겨울에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거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하루 중에 오후에는 아무래도 수분량도 부족하고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식사 후에 겨울처럼 특별히 10분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도 좋고 아니 집안을 돌아다녀도 좋고 식사 후 곧바로 10분 움직이는 것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후에 곧바로 10분 정도 움직이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살이 안 찌게 막거든요. 바로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주니까 좋은 방식이고요. 겨울철에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양치질을 하시고 더 이상 음식을 먹기 귀찮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겨울철에 이런 루틴을 그냥 세팅해 두세요. 오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10분 동안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시고 특별히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는 바로 양치를 하시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나도 모르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났어요. 1kg가 늘었어요. 근데 1kg 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패턴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내 이제 하루를 좀 돌아오면서 기록하고 간단하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활동량이 어떻게 변했지, 식사량이 뭐가 어떻게 변했지, 간식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예전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단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중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겨울철은 잘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중단할 준비를 일단 마음의 준비.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바로 개선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유지하시면서 중단할 준비를 해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했던 패턴을 리셋할 날짜를 결정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입춘 아니면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이들 개학날 이럴 때가 이제 아, 다이어트 시즌 본격 돌입한 시작이다. 날짜를 아예 잡아 놓으세요. 그날 되면 무조건 시작.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는 결국 이제 두 가지 전략인데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의사분들 모임에 참여를 했었어요. 의사분들 한 7, 8분 모였고, 저는 이제 한의사는 저 혼자였는데, 함께 이제 저녁 식사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이제 의사분들이 모여 있고, 또 저는 다이어트 한의사인데, 근데 제가 다이어트 한의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뭐였냐 그러면 소고기 구웠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구웠고,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깍두기 볶음밥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 기름에다가 깍두기 볶음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함부로 뭐 의견을 말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고요. 간식을 뭐 셨냐면 집에서 또 손수 만든 마들렌이라고 알죠? 그 뭐랄까 부드러운 빵 있잖아요. 빵인데 거기다 설탕으로 시럽을 쫙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간식이 또 뭐였냐면 뻥튀기 아이스크림이래요. 이게 서울의 대치동에서 유명한 거라는데 작은 뻥튀기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다 아이스크림 하나 한 숟갈 넣고 뚜껑을 닫는 거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음식들을 먹었어요. 이게 딱 봐도 아, 살찐 음식인데 어떻게 하시나 이제 궁금해서 의사분들을 좀 제가 봤는데 대체로 다 몸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은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대 교수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 나는 조금밖에 안 먹어. 나 많이 안 먹어. 그분은 아주 소식을 하시더라고요. 먹어, 안 먹어. 근데 대신에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쓰는 전략. 두 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죠? 안 먹고 운동 안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어떤 한 분은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덩치가 좀 꽤 있으셨어요. 그래도 77kg 정도라고 나쁘진 않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이프가 간식 같은 거 숨겨놔도 찾아서 먹는 스타일. 눈에 보이면 다 먹고. 그래서 와이프가 숨겨놓는데 이제 와이프가 집 밖을 나가면 간식 막 찾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이어트 몸 관리를 하는 방법은 저렇게 한다는 거죠. 토요일에 진료 끝나면 산에 가서 10km를 뛴대요. 그냥 평지 달리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산에서 트레일을 뛰니까 괜찮아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뛰고 있다. 10km 정도 뛰면 운동량이 많으니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는 두 가지 전략이에요. 안 먹고 운동 안 하기,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고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낫다. 근데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